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즌2 피해 시즌 가시바바 준비하기 두 번째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흡혈기 힘과 초반의 팁 그리고 전설 위상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초반 팁으로는 한 15, 20렙쯤까지는 이제 순간이동 진을 오픈시키러 다니면서 마을 주변의 이벤트라든가 최대한 지역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은하도 모으고 그리고 물약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뭐 아이템들 그리고 거기서 또 미지의 수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지의 수정이 나오면 그것도 또 챙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15, 20렙 이상 되면은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위상들 힘의 전서로 얻을 수 있는 위상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힘의 전서 위상이 나오는 던전들 먼저 클리어해서 위상 획득을 해놓고 힘의 전서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의 이제 초반이죠. 그 힘의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설 위상들을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시바바 초반에 이제 한 희귀템들을 좀 먹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위상을 획득을 하셔서 던전 돌고 각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상들을 이제 잘 확보를 하시면은 좀 더 이른 타이밍에 빛의 대성당 관장 처치를 조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시즌에서도 41레벨에 처음 시작해서 41레벨에 관장을 처치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저는 힘의 전서 얻어서 했던 거는 요 죽음의 소원하고 바늘불꽃 요 두 가지만 확보하고서는 이제 레벨업을 했죠. 그리고 여기 거의 31렙 그때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죽음의 소원과 바늘불꽃 이거를 31렙쯤에 이제 획득을 해서 그때부터 가시바바로 제대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레벨링 하면서 먹었던 게 이제 위세에 달린 이제 전설 아이템을 먹어서 요 위세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위상 중에는 관장 처치할 때 사용했던 게 죽음의 소원, 바늘불꽃 그리고 위세 이 세 가지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없었고 그랬는데도 41레벨에 관장을 처치했기 때문에 요 위상들 얘네들을 다 그 이전에 관장 잡으러 가기 전에 확보를 한 다음에 희귀템을 노란색 템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 각인을 하시면은 좀 더 30 중반쯤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 이제 낮고 이러니까 들어가는 게 고급 재료가 안 들어가고 거의 미지의 수정만 들어가거든요. 미지의 수정도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같은 부위에 이제 희귀 아이템이 나온다면은 분해를 해서 미지의 수정을 많이 확보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 다 각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관장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반 내용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초반 팁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스킬 트리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게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기존의 1시즌 프리시즌에서 했던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특히나 1시즌 하고는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스킬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장비 아이템 옵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킬 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스킬 좀 크게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현재 1시즌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건데, 하나는 이거 좀 요 세 포인트만 원래 이제 관찰 소나기를 찍었었거든요. 요 상태가 지금 제가 릴리트도 잡고 100단계 돌고 할 때 사용했던 스킬 트리 이제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광분을 찍었었는데 이번 이 시즌에서도 광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광분의 최대 메리트는 뭐냐? 광분 중첩 하나당 8%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3중첩까지 되니까 24%. 요 도려내기 같은 경우에는 얘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감소를.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피해 감소 3%. 근데 얘는 4중첩이 돼요. 그래서 4312에서 12% 피해 감소. 그리고 얘는 가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예, 4중첩이니까 한 3000 정도 가시 수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시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생존성을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피해 감소라든가 방어력, 최대 생명력 이런 거를 잘 챙겼다면은 가슴 방어구에 서슬판금을 착용하면은 확실히 딜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가시 데미지가 수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서슬판금을 착용해도 되고, 그걸 안 해도 다른 옵션으로 충분히 가시 수치를 확보를 하고 가시 데미지로 충분히 이제 광역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려내기보다는 광분으로 피해 감소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광분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핵심 스킬에서는, 핵심 기술에서는 제가 1시즌 처음 레벨링을 할 때는 분쇄를 찍었어요. 분쇄를 찍었었던 이유는 요 두 번째 강화된 분쇄에서 치약 상태 2초 연장, 이것 때문에 치약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분쇄를 찍고 레벨링을 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만렙 찍고 나중에는 광폭간 찍기가 되게 이슈가 되면서 결국엔 저도 이중 타격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중 타격을 찍는 이유는 맹렬한 이중 타격으로 광폭화 지속 시간을 또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거죠. 치약을 연장시켜준다면 얘는 광폭화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맹렬한 이중 타격으로 이중 타격을 사용했습니다. 광폭한 찍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광폭화가 또 상향을 이제 받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옵션 내용을 보면은 보이시죠? 밑에 보면은 광폭화 상태에서는 공격력이 25%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15%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최대 5초 지속됩니다. 제가 지금 고삐 풀린 힘으로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광폭화 상태, 이게 이번에 버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력이 더 증가한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광폭화가 버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야만용사 전체적으로 버프를 받는 부분이다. 광폭화 상태에서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는 이게 버프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쓰고 있었는데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광폭화 잘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요 핵심 지속 효과를 이제 야만용사 중에서도 뭐 소용돌이를 쓰거나 선조의 망치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솟구치는 경로, 보통 이 기술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솟구치는 경로를. 핵심 기술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뭐 분노 소모량도 증가하지만, 이게 좋아가지고 대부분 핵심 기술을 메인으로 하는 야만용사 빌드들은 솟구치는 경로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광폭한 찍기를 좀 더 이제 쓰시는,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은 피를 뿜는 상처 요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릴리트 잡으러 갈 때 피뿜도 써봤고 요 이제 고삐 풀린 힘도 써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 썼었거든요. 고피플리님. 근데 요 녀석 자체도 이번에 버프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폭화의 최대 지속시간이 5초 증가하고 추가 피해가 60%로 증가합니다 라고 되었는데, 여기 60%가 100%로 증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가 플러스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원래 이거를 썼었는데 버프를 시켜준다? 그럼 땡큐죠. 이게 뭐 보통 대부분 빌드에서 솟구치는 경로를 썼었는데, 요거 아니면 이제 핏붐 썼었는데, 저는 그래도 고삐 풀린 힘을 썼죠. 가시바바.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으로는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썼었는데 버프를 해준다? 그럼 땡큐죠. 어차피 쓸 거였는데. 그래서 광폭화도 좋아지고 고삐 풀린 힘도 좋아지고, 그래서 윤현숙은 그대로 갈 거고, 다시 위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광폭화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치약 유지는 어차피 치약 자체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가시 데미지는 현재까지 프리시즌 1시즌 다 해가지고 극대화 피해, 제압 피해, 이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도 안 들어가고 제압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극대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면에서 볼 때 노란색 데미지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압 피해는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제압 피해고, 극대화랑 제압이 동시에 터지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하나도 안 터져요. 가시 데미지는. 그래서 실제로 몹 있는 데서 아무 스킬 안 쓰고 가만히 맞고 있으면은 그냥 흰색 데미지만 뜹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확실히 제압, 극대화 피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번 이 시즌에서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뭐 프리시즌 1시즌에서 이미 가시 데미지는 제압 피해, 극대화 피해 안 들어간다고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걸 뭐 바꾸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못 받고, 뭐 똑같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쇄를 사용해서 치약만 챙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광폭화 유지를 처음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중타격도 쌍수예요. 쌍수 무기. 그리고 광분도 쌍수 무기. 그냥 쌍수 무기로 가기 때문에 이대로 좀 두 개 다 연결해서 쌍수 무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난폭한은 또 치약 거는 거죠. 근데 난폭한이 아니고 맹렬한으로 해서 치약도 너프를 먹었고, 극대화 피해도 너프를 먹었고, 어차피 상관없지만, 근데 제압은 버프를 먹죠 이번에. 근데 가시 데미지는 제압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압은 버프를 받지만 저희는 제압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모르겠어요. 뭐 흡혈의 힘이나 이런 게 연계돼서 저희도 제압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제압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안 쓸 것 같다. 그래서 치약도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분쇄를 안 쓸 것 같고, 이중 타격을 써서 맹렬한 이중 타격으로 광폭화 유지, 그거를 유지하면 좋은 게, 일단 광폭화 자체가 버프를 먹었죠. 여기 지금 내용 보면은 공격력이 25% 증가하는데 이게 더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삐 풀린 힘, 그것도 버프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죽음의 소원이라는 위상을 쓰면은 가시 수치가 증가가 되는데, 그게 광폭화 상태일 때 가시 수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폭화를 유지를 해주면은 죽음의 소원 수치만큼 상시 가시 수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중 타격을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 기술로 광분 쓰고, 핵심 기술은 이중 타격으로 이 광폭화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이걸로 이제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존재감, 이것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나가다가
모르겠어요. 스킬 명도 바뀌나 이게? 아무튼 제가 유튜브 다른 영상 보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언뜻 봤는데 요것도 뭐 약간 상향? 아 이게 제 기억으로는 6%, 12%, 18% 원래 50, 15였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상향을 받아서 6, 12, 18% 그러니까 3포인트를 주면은 18%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약간 상향이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3%가 추가되는 거면은 저희는 어쨌든 이득이니까 원래 찍었던 스킬인데 찍었던 트리에서 버프를 받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버프죠. 그리고 전투의 온기, 정예에 대한 피해 감소 이것도 뭐 피해 감소니까 또 찍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침 두 가지 그리고 집결의 함성하고 도전의 외침 이 집결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극초반에는 요 강화된 찍고 전술적을 먼저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분노 생성하는 게 우선 초반에는 그래도 이중 타격 쓰고 이래야 되니까 분노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걸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분노 수급하고 이중 타격 쓰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강을 부여받는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의 외침 적을 도발하고 피해 감소 얻는 거죠. 이것도 강화된 거 찍고 초반에는 분노를 생성하는 전술적 도전의 외침을 찍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노 수급하는데 내가 이거를 안 찍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전략적으로 외쳐서 최대 생명력의 30%만큼 가시를 얻습니다.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1시즌 플레이할 때 집결의 함성은 요거 전술적 먼저 찍었다가 이걸로 바꿨었던 것 같은데 도전의 외침 찍을 때는 처음부터 바로 그냥 전략적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에서 다른 것처럼 뭐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노 수급이 필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선조의 망치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 아무튼 이중 타격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분노 수급보다는 이제 가시 수치 얻는 걸로 바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필수죠. 분노 폭발 그리고 철갑못 요거는 필수기 때문에 찍고 가야 되고 거의 그대로예요. 이것도 전장의 함성도 그대로 해서 광폭화 발동하게 하고 이것도 이제 보강 생성으로 찍고 그 다음에 뭐 우렁찬 목소리로 외침 지속시간 증가 습격대장 이 습격대장으로 최대 생명력 3%만큼 치유하잖아요. 이게 흡혈기의 힘 불멸하고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 있죠. 기술 시전 시 생명력이 3% 회복 그리고 생명력이 50% 미만일 경우 효과가 2배 이것처럼 이것도 기술 시전 시의 생명력이 3% 회복인데 요거하고 이제 중복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외침 하나 쓰면 6%가 회복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시바바 키우면서 이 외침 기술 썼을 때 요거만으로도 충분히 피 회복이 다 됩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흡혈기의 힘 불멸을 안 쓰고 그 자리에 다른 흡혈기의 힘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타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불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게 가시바바 먼저 키우고 그 다음 이제 소환강령을 키웠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었어요. 가시바바는 외침을 써서 피를 회복했는데 강령술사는 그럼 뭔가 스킬을 쓰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피구슬을 떨어지게 해서 그걸 먹으면서 피를 회복해야지. 근데 저는 편했던 게 그냥 스킬을 써서 피를 회복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불멸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친 함성 이걸 써서 외침 기술 사용 시 피해 감소 얘도 또 피해 감소죠. 그래서 스킬 트리에서도 은근히 피해 감소가 꽤 많아요.
야만 용사 같은 경우. 그래서 야만 용사가 조금 전반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좀 튼튼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하고 야만 용사가 좀 튼튼한 편에 속하죠, 직업 자체가. 그래서 스킬 트리에 보면은 피해 감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친 함성 이 녀석도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공격적인 저항, 얘도 또 피해 감소예요. 광폭화 상태에서 12%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광폭화 상태에서 12% 피해 감소인데, 저희는 이제 이중 타격을 써서 광폭화를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12%의 피해 감소를 계속 또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폭화가 버프를 받아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연결된 게 많아. 광폭화 자체도 버프 받고, 고삐 풀린 힘도 버프 받고, 그래서 광폭화를 유지를 시키면 죽음의 소원으로 가시수치도 확보하고, 이런 걸 통해서 피해 감소도 상시 적용되고, 그래서 광폭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중 타격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속도. 이동속도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돼서 이제 템 세팅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러고 나면은 피해 감소라든가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넉넉하게 잘 맞춰졌다. 그러면은 굳이 다른 거 안 찍고 이동속도를 써서 결국에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물론 스피드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답답해요. 느리면 답답해. 어쨌든 저도 뭐 스피드런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어서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빠른 게 좋더라고요. 스피드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냥을 하고 그런 어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동 속도가 빠른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 포인트를 아껴서 저는 이동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챙겨줬고, 그래서 요 이동 속도 이거를 안 챙기면은 뭐 이런 거 학살의 일격, 부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역공, 최대 생명력의 50%가 넘는 보강을 보유하는 동안 주는 피해 증가, 뭐 이런 거 써서 데미지 증가시켜 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투장 싸움꾼, 그래서 이것도 피해 감소야. 근거리 적 피해 감소, 근거리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고, 이건 원거리 피해 감소. 그래서 장비 아이템에서도 원거리 적에게 있는 뭐 피해 감소 이런 거 뭐 한두 부위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뭐 그 한방킬 나는 그런 몹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방킬 안 나게 패치를 한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거리 뭐 피해 감소 한 부위도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피해 감소도 있지만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찍어주면 좋습니다. 주는 피해, 근거리적 주는 피해, 원거리적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죽으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제 보강 얻는 거, 그리고 방어 태세로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 6% 추가. 이것도 저는 챙기는 게 좋다고 보는 게,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가 장비 아이템으로 얻는 수치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 감소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불복 전설 이상 있죠. 그게 수치가 증가한다고 본 것 같거든요. 버프를 받는다고. 원래 그게 프리시즌에서 50%였다가 30%로 너프를 받았죠. 1시즌 들어오면서. 근데 그게 다시 버프를 받는 것 같아요. 수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피해 감소 쪽도 뭐 그런 게 수치 증가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뭐 특별히 늘려주지 않으면은 이게 좀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 이 옵션이 약간 좀 타이트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랑 보강 상태를 한 50% 정도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거리적 피해 감소를 한 60% 중반대, 그리고 부상 상태도 뭐 60% 이상, 뭐 60%에서 70% 사이 정도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맞출 때 가장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요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 이 녀석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철 소나기, 이거는 몸몰이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스킬이죠. 몹 한가운데 들어가서 좌우든 위아래든 간에 최대한 몹이 많이 있는 쪽에서 끌어당겨서 바늘불꽃 효과를 딱 최적화시키는 거죠. 몹을 모아서 몹이 동시에 끌려오니까 동시에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바늘불꽃이 동시에 터지면서 빵 터트리기 좋은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이게 포인트를 찍어줄 때 재사용 대기 시간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9.9초, 9.4, 8.9, 뭐 8.5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포인트를 투자해 주면 좋습니다. 좀 더 자주 쓸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를. 그래서 이 녀석도 뭐 찍어주면은 취약, 그래서 3초 한 번씩 그냥 취약 걸어주는 거죠. 너프를 받긴 했지만 취약 유지는 안 하더라도 강철 소나기 한 번씩 쓰면서 취약 한번 묻혀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광폭화 상태. 이것도 사실 그 이중 타격을 쓰다 보면은 외침 쓰면 광폭화 걸리고, 그리고 이중 타격으로 그 외침으로 인한 그 광폭화 상태를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외침 쓰고 몹이 좀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외침은 쿨인데 광폭화가 끝난 상태가 있는데 몹을 또 바로 잡아야 돼. 그럴 때는 이제 강철 소나기를 써서 요걸로 광폭화 걸고 이중 타격 써서 또 다시 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궁극기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궁극기가 좀 뭐 바뀌는 게 있던가. 근데 그 흡혈기의 힘에서 궁극기하고 관련된 그 쿨타임 줄여주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궁극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시즌 되고 직접 하면서 흡혈기 힘이라든가 이런 내용 살펴보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궁극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다른 거 찍은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고삐 풀린 힘 요거를 찍었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같이 버프를 받는다고 해요. 60%에서 100%로. 그러면 이제 40%가 증가하는 거죠. 추가로 더. 그래서 가시바바는 좀 상향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흡혈기 힘에서도 가시 관련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이제 효과들을 어떻게 또 조합을 해서 가시바바를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킬 트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안 다뤘던 이유도 거의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이대로 지금 찍은 이대로 광분, 이중 타격, 뭐 외침 3가지 하고 나머지 패시브 종류도 다 그대로 갈 것 같아서 특별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취향대로 몇 가지만 조금씩 수정해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몇 가지 일부는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은 장비 아이템 옵션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위상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흡혈기 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죠.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장비 아이템 옵션,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는 다루지 않았던 거는 초반 팁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생기는 흡혈기 힘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 장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후반으로 가야 돼요. 왜? 초반에는 템 파밍할 시간이 없어. 레벨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착용을 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 레벨업이 빨리 되니까. 그래서 금방 갈아치워야 되는 장비들이니까 굳이 나한테 맞는 거 찾는다고 뭐 시간 들일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템이면은 뭐 땡큐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당히 어울리는 거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힘의 전서 각인해가지고 위상 각인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성템 하고 선조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넘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최종적으로 선조 아이템 드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옵션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무기 쪽이 이제 치약을 빼버렸습니다. 반지하고 무기에서 치약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수치를 더 올려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 방어구는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딱 무조건 이거다 이게 아니라 흡혈기의 힘이 나오면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고 뭐가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시즌하고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보자 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총 방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챙기고, 최대 생명력까지 챙긴 다음에 힘이나 모든 능력치 둘 중에 하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총 방어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챙기고, 힘이나 모든 능력치 둘 중에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방어구를 보면은 여기는 딱 그냥 이거 4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드랍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악의 종자 시즌에서는 거의 최상급으로 이게 나왔어요. 총 방어도 9급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리적이랑 출혈적 최상급으로 나오고, 보강 상태도 상급 이상으로, 거의 중결템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저는 이 아이템을 먹어서 그냥 최종적으로 이 템 계속 쭉 썼던 것 같아요. 좀 일찍 먹었었는데 다른 템들에 비해서 일찍 먹었었는데 그냥 거의 전반적으로 최상급으로 먹어가지고 이대로 갔죠. 그래서 이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 챙기고, 힘, 모든 능력치, 뭐 부상적 주는 피해, 부상 적에게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뭐 있는데, 이번에는 행운 적중 요거를 챙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1시즌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이발사 심장. 이발사 심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발동시키기 위해서 극대화 확률을 챙겼었죠.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걸 안 챙겼어요. 왜?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 피해, 제압 피해 안 들어가니까 굳이 극대화 확률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 확률이 근데 이거 붙어 있었어. 제가 얻은 장갑이 붙어 있었는데, 공속하고 부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하고 스탯 하나 붙어 있고 극대화 피해가 있었는데, 극대화 확률이 있었는데, 이발사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놔뒀었는데, 제가 반지에서는 극대화 확률이 안 붙은 걸 썼었거든요. 나중에도 극대화 확률 붙은 게 좀 쓸만한 게 안 나와서 결국에는 반지는 극대화 확률이 없는 걸 썼죠. 그래서 심장 하나를 극대화 확률 올라가는 심장, 그 분노 소모를 2초 안에 뭐 65 소모하면은 극대화 확률이 뭐 29%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썼었거든요, 심장을.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극대화 확률은 아니겠죠. 왜? 심장에서 극대화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행운 적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흡혈기 힘 올린 것 중에 보시면 상급 흡혈기 힘에서 조금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주받은 손길인데, 이 녀석이 행운적중이에요. 행운적중. 그래서 내용은 최대 44% 확률로 적에게 흡혈기에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흡혈기에 저주를 거는 게 왜 중요할 것 같냐?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은 흡혈기의 저주로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가 200% 증가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분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그분도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발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관한 영혼, 이 보관한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본 내용은 없었거든요. 확인은 못했는데, 요것만 보면 일단은 영혼이 누적된다, 보관이 된다. 이발사 심장 같은 경우에도 극대화 피해가 발생하면은 2초에서 4초 사이에 데미지를 누적해서 한 번에 터뜨렸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영혼을 보관해서 한 번에 터뜨리는. 근데 이 영혼을 보관하게 되는, 누적시키는 그 이제 효과가 흡혈기 저주 걸리는 걸로 쌓이는지 아니면 뭐 데미지로 쌓이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걸로 쌓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누적되는 게 혹시라도 흡혈기 저주가 걸릴 때마다 영혼이 누적된다? 그러면은 흡혈기 저주를 많이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행운적중 확률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여기는 하급입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안 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다른 매력적인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녀석도 보면은 구형기술, 동료 하수인 박제 사용말 공격이 군중 제어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52% 증가. 뭐 하수인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52% 증가니까. 근데 얘도 행운적중이 있어. 행운적중으로 흡혈기에 저주를 겁니다. 30% 확률. 이게 30% 확률로 흡혈기에 저주를 거는데 이게 행운적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흡혈기에 저주를 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은 행운적중 이 옵션이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장갑 같은 경우 행운적중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속도 나오고 뭐 스탯 하나 챙기고 아니면은 스탯 2가지 더 챙긴 다음에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나 아니면 스탯 하나 빼고 행운적중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일단은 창고에 잘 가지고 있다가 흡혈기의 힘 사용할 때 행운적중 중요하다 하면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정도 쓸 것 같죠. 공격속도, 뭐 스탯, 뭐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이런 거 쓸 것 같고, 행운적중이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대화 확률 쓸 일 없겠죠. 물론 이제 가시 피해를 주는 그런 빌드가 아닌 경우에는 극대화 확률은 뭐 여전히 잘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프를 먹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빌드에서는 극대화 확률을 뭐 챙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저희는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 피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4가지 챙기고, 혹시라도 행운적중이 중요하다 하면은 스탯이나 부상적에게 주는 피해 하나 빼고 행운적중을 넣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1시즌에서는 제가 방어도를 안 챙기고 보강상태 피해 감소, 부상상태 피해 감소, 출혈적 피해 감소, 근거리적 피해 감소 했는데, 이 근거리적 피해 감소가 만약에 본인이 다른 부위에서 좀 옵션 수치가 최상급으로 얻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가슴방어구에 근거리적 피해 감소가 있고,
그리고 목걸이에도 근거리적 피해 감소가 있습니다. 요 두 부위에서 최상급으로 얻었다? 그렇게 되면은 바지에서 이거를 안 챙겨도 돼요. 이걸 안 챙겨도 정복자 보드에서 챙기면은 이게 60%에서 70% 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 중반 정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거리적 피해 감소를 빼고 총 방어도를 챙겨서 방어력을 좀 더 올려보고 싶어요. 예, 1시즌에서는 제가 총 방어도를 요거 투구랑 가슴 방어구 요 두 군데만 챙겼거든요. 목걸이에도 없었고 바지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지랑 목걸이 둘 다 총 방어도를 챙기고 싶어요. 그래서 좀 9,000 이상, 10,000 정도 가까이 좀 챙겨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가슴 방어구하고 목걸이에 근거리적 피해 감소가 좀 수치가 최상급으로 잘 붙었다. 그러면은 바지에서는 이 녀석을 빼고 이렇게 총 방어도 보강 상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보강 상태는 수치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좀 더 우선적으로 보강 상태 피해 감소를 높은 수치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 피감, 부상 상태에서 받는 피해 감소, 이 녀석은 바지하고 그리고 장화에서 두 군데서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군데서 극업으로 잘 붙으면은 이것도 거의 뭐 7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60% 후반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43.3%였나? 지금 스텝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합치면 86%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86%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 제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바지가 43.3%, 신발이 42.1%. 그러면은 부상 피감을 한번 봅시다. 67.1% 나오죠. 67.1%. 거의 60 후반 나오니까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치 될 것 같아요. 60 중후반 나옵니다. 바지하고 신발에서만, 장화에서만 챙겨도 60% 후반 중후반이 나오고, 목걸이까지 챙기면은 70% 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목걸이에 요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썼을 때 70 몇 프로가 나왔었거든요. 73%였나?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챙겨보고 싶어요. 총 방어도, 보강 상태 피해 감소, 부상 상태 피해 감소, 출혈적 피해 감소 이렇게. 그리고 뭐 아니면 옵션이 잘 안 나오면 근거리적 피해 감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장화에서는 역시 이동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지 않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후반 가면은 이 이동 속도가 진짜 게임의 재미에 그런 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리면은 좀 느릿느릿 움직이면은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특히나 릴리트 잡으러 갔을 때 이제 피종기에서 나오는 유도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따라오는데 도망을 가려다 보니까, 물론 제 가시바바는 워낙 튼튼해서 버티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대 맞으면 죽어.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최대한 챙겨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이동 속도를 챙겼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시바바는 물론 버티는 게 가능했죠. 저는 그 유도탄 맞으면서, 저는 맞으면서 다 이제 버텼습니다. 맞으면서 물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침을 써서 피 회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어차피 계속 막 5대 6대 연속으로 맞는 건 아니고 맞아봐야 한두 대 맞고 이제 또 피하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동 속도는 중요하다. 후반 가면은. 그리고 빠르게 던전을 돌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동 속도는 챙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 상태에서 받는 피해 감소, 요거 챙겨 주셔야죠.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탯, 힘 모든 능력치를 챙기거나 아니면 이제 보강 재생량 요 정도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속도하고 요거 부상 상태에서 피해 감소 챙기고,
나머지 여기 3개에서 2개 정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걸이에서는 일단 요거 3개 챙기시고, 보강 상태에서 이제 피해 감소,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걸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 총 방어도, 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래서 좀 힘도 좋긴 하거든요. 요 힘이 퍼센트로 붙잖아요, 제가 요 목걸이에. 그래서 10% 정도 되는 극옵 최상급으로 붙은 걸 구하게 되면은 거의 한 140 정도? 물론 이제 힘을 얼마나 기본적으로 올렸냐에 따라 다르지만 힘을 올린 거에서 10% 정도면은 제가 한 1400 정도 찍었었는데, 지금 힘이 달렸어요. 제 목걸이에 힘이 달려있는데 1540 정도 되더라고. 1400 정도 되는 거였는데 9.6%였나 7%였나? 제 목걸이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현재 장착 중인 녀석 보시면은 힘 9.6%, 그리고 극옵이 10.9%죠. 그래서 9.6%짜리인데 요거를 착용하니까 거의 한 130 후반 정도, 140 가까이 획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400 정도 수치가 되니까 그 정도고, 10.9%짜리 극옵으로 구하게 되면은 뭐 140 좀 더 넘겠죠. 그래서 힘도 좋은 게 이 가시 피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이 꽤 좋은 스탯이거든요. 가시 데미지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외침 쿨감이라든가 뭐 강철 소나기에도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도 좋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힘이나 총 방어도 요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총 방어도를 챙길 생각입니다. 좀 만 수치에 좀 가까이 올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8000 중후반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챙겨서 바지랑 목걸이도 챙겨서 9000 중후반 이상 만 정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방어도를 챙길 예정이에요. 요거 3개 챙기고, 피해 감소 3개 챙기고, 총 방어도를 챙길 예정이고. 근데 힘도 좋다. 나는 굳이 만 정도까지 올리고 싶진 않다. 한 8000 후반이나 9000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힘 올려도 돼요. 그리고 나는 쿨감이 좀 더 매력적이다, 그러시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 챙겼던 치약 피해를 뺐습니다.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요 치약을 빼는 이유는 전문성에서 쓸만한 게, 저희 가시바바한테는 양손도끼가 치약 15%를 올려줍니다. 자, 치약이 그럼 최대 얼마까지 적용이 되죠? 20%까지 적용이 돼요. 너프를 먹어서. 기존에는 계속 누적을 해서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적용되는 게 치약은 20%, 그리고 극대화 피해는 50%딱 정해졌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전문성으로 양손도끼를 찍고 치약 15%만 챙기고 더 이상 옵션에서는 챙기지 않을 겁니다.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 없죠. 요거만 챙겨도 전문성에서 양손도끼를 기획칸에 양손도끼를 장착해가지고 15%만 챙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에서 최대 생명력, 근거리적 피해, 광폭화 공격력, 출혈적 피해, 이렇게 4개를 쓸 예정인데, 아까도 제가 장갑에서 얘기를 했었죠.
행운적중, 흡혈귀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행운적중이 중요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면 요거 최대 생명력, 근거리적 피해, 광폭화 공격력 이거 3개를 찍고 그리고 행운적중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좀 이렇게 중요도 순서로 제가 약간 적은 거거든요. 우선순위. 제가 위에서도 약간 우선순위로 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출혈적 피해보다 광폭화 공격력을 우선으로 넣는 건 이 녀석들이 출혈을 걸리려면은 일단 한 대 맞아야 돼. 한 대를 맞고 이제 뭐 2타째에서 두 번째 데미지가 들어갈 때 이제 출혈적 상태가 돼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근거리 적이거나 광폭화 공격력으로 이제 가시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네 두 가지는 1타 첫 타격에서부터 데미지를 증가시켜서 줘요. 근데 출혈이 걸리려면은 얘네는 두 번째 데미지부터 증가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얘보다는 요거 두 개가 낫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체감상 광폭화 공격력보다 근거리적 피해 증가해주는 게 더 좋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우선적으로 놓고, 그래서 빼게 되면은 출혈적 피해를 빼고 행운 적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갑에서도 얘기했죠. 행운 적중을 쓰게 되면은 여기 스탯이나 부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요 셋 중에 하나 빼고 행운 적중 넣으시면 되고, 반지에서는 요 3개 챙기고 요 출혈적 피해를 빼고 행운 적중을 넣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행운 적중이 중요하게 된다면 이 녀석이 중요하게 되면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반지는 2개 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무기도 치약 피해를 뺐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힘, 모든 능력치,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치약 피해 이렇게 4개를 챙겼거든요. 근데 치약은 이제 바이바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러면 뭐냐, 반지하고 똑같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이 녀석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개를 챙기시고, 이 옵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대체로 요 옵션을 들어가면은 이것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거를 맞추시고, 이렇게 4가지 옵션을 맞추시고, 여기 안 나온다, 여기 있는 옵션 대신 여기에 붙었다, 요거 하나, 요 옵션이 붙었다, 그래도 유효 옵션이니까 이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요거 4개를 챙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손 둔기는 그냥 뭐 철퇴 뭐 이런 거 둔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양손 베는 무기, 그리고 한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끼를 사용합니다. 도끼를 사용하는 이유는 건강 상태의 적 피해 증가. 이거는 내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적들이, 그러니까 80% 이상의 피를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첫 타격이나 거의 첫 타격이에요. 첫 데미지를 줄 때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면 되죠. 첫 타격일 때. 그리고 80% 이하로 피가 내려가면, 몹에 이제 피가 떨어지면은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타격일 때, 그때 이제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요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기는 도끼가 좋다. 특별히 다른 옵션이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도검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 피해, 근데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 피해 안 들어가죠. 그리고 둔기가 제압 피해였나요? 둔기 한번 적어볼까? 둔기가 제압 맞네요. 둔기는 이제 제압 피해고, 철퇴 이런 거, 철퇴 같은 거 제압 피해 주기 때문에, 제압 피해도 가시 데미지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도끼가 제일 좋다. 가시바바한테는 도끼가 제일 좋다 해서 요거 챙기시면 되고,
전문성은 아까 말했듯이 양손 돕기를 해서 취약 15%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챙겨주고 너프 먹었으니까 그냥 저희 옵션에서는 취약을 챙기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스킬트리 거의 그대로 간다. 시즌 1 악의 종자에서 썼던 기본 기술 광분 그리고 핵심 기술 이중 타격 요거 그대로 쓰고 나머지 뭐 패시브라든가 뭐 다 그대로 거의 전반적으로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아이템 옵션도 기존에 썼던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해. 그대로인데 하나 좀 크게 바뀌었다. 취약 피해를 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히 좀 바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되 혹시라도 중간에 흡혈기의 힘을 사용한다든가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일단은 아직 확실히 모든 정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아이템 옵션도 기존과 거의 비슷하나 취약, 피해 이것만 빼고 반지하고 무기에서 취약 피해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옵션 중에서 취약 피해만 빼시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대로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즌2를 데뷔하는 가시바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킬하고 장비 아이템 옵션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금 혹시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시바바 준비하기 시즌2 피해 시즌이 이제 곧 나오는데 18일 새벽 2시죠. 저도 이제 17일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18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부터 달릴 예정인데 이제 레벨링 하는 과정도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영상 꾸준히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레벨링 하는 과정은 이렇게 나눠서 뭐 한 3-4시간씩 플레이하고 휴식하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대성당 그리고 몰락한 사원 뭐 이런 데 돌면서 제가 관장을 처치하거나 엘리아스를 처치할 때는 그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몇 레벨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는 좀 그래도 예전에 키웠던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관장도 그렇고 엘리아스도 좀 더 일찍 도전해보지 않을까. 제가 1시즌 때는 관장을 41레벨에 처치를 했고 엘리아스는 54레벨 처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렙에서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엘리아스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52레벨에 갔었거든요. 52레벨에 갔었는데 그 식인종 정예 몹이 있어요. 그 약간 빗자루질 하는 것처럼 그 막 확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거 맞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52레벨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엘리아스 가기 전에 정예 몹한테 죽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나오고 템파밍을 하고 나서 54레벨에 일반 몹 잡는데 이제 노데스 안 죽고 엘리아스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4번 트라이를 해보고 실패하면은 다음에 오자 하고 도전했는데 3트 만에 잡았죠. 엘리아스를 54레벨에 3트에서 잡아가지고 그때도 영상을 이제 따로 올렸었습니다. 그랬었고 이번에는 좀 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관장 같은 경우에도 30 중후반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도 50 초반에 조금 몇 번 도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 할 때마다 가서 안 되면
1레벨 더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벨링 하는 과정도 제가 이제 한 뭐 3-4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쭉 올릴 예정이고, 특별한 또 이슈가 있는 경우에 이런 난이도,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는 그런 관장을 처치한다든가 이제 엘리아스를 처치해야 되는 경우, 그런 영상들은 따로 해서 또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꾸준히 영상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보시고 그래도 도움이 됐다, 다음 가시바바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좀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